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작년과는 사뭇 그 기세가 남다른데요. 이럴 때 과거 임금님들은 어떻게 피서를 즐겼을까요? 7월은 휴가의 계절이잖아요. 네네. 너무 뜨거우니까 또 시원한 곳을 찾고 있는데 울산은 또 이렇게 동해를 품고 있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에 바다는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두고 옛날부터 천하의 경성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왕들이 여기에서 피서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겠네요. 그렇죠. 울산에는 무려 1000년이 넘은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일산 해수욕장이에요. 와, 그 왕들이 놀던 그런 피서지라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부산의 태종대에 버금가는 울산의 어풍대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 그 어풍대 찾아가지고 한번 울산의 바다의 진면목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한번 가봅시다. 울산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이 많은데요. 해안선을 따라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이곳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와, 길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 동해의 그 걷기 코스 중에 유명한 해파랑길 8코스입니다. 해파랑이 뭐냐면 해는 동해거든. 동해의 해. 파랑의 파자는 파란색인데 랑자는 또 어떤 의미냐면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 누구랑 같이 한다. 그래서 해파랑길. 우리나라에는 동해안에는 해파랑길이 있고 서해에는 서해랑길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남해랑길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3면에 다 둘레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해파랑길은 제일 처음 생긴 바닷길인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부산 5, 6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강원도 고성까지 750km를 걷는 구간이에요. 그걸 다 걸으면 국토부에서 메달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걷고 있는 이 코스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해파랑길 전체 한 50코스 가운데서 울산 구간에 들어가 있는 코스가 5개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들이 대부분 다 아주 멋진 길로 소문이 나 있어요. 8코스는 육해공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코스이죠? 그렇죠. 육지에 있는 연포산 일대 그리고 전망대가 나오는데 전망대에 가서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어요. 그 내려오면은 지금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멋진 코스가 바로 해파랑길 8코스고요. 이 8코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이제 바닷길은 그야말로 천혜의 절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랬으니까 왕들이 여기에 피서를 왔던 것이죠. 해파랑길 8코스에는 탐방로 곳곳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슬도 뒤편에는 예부터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풍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이게 우리가 지나온 저 설도 이야기도 있고요. 대항암에 이제 신라의 왕비 무덤 이야기도 있고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산, 이 동산 같은 이 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산. 이 산이 이제 술암산인데 옛날에 이제 땅덩어리가 처음 창조되고 천지가 막 개벽할 그 무렵에 큰 홍수가 있었을 때 새 머리만큼 조그맣게 남아가지고 버텨냈던 산. 그게 바로 이 산이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솔개머리 같아 해가지고 솔개머리, 솔머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다가 지금은 이제 술암이 되었는데 세상이 전부 물에 잠겨도 남아 있었던 땅. 그런 영험한 땅이었다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동해에 뱃일을 나가던 사람들이 안전과 무사함을 기원하는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아오게 하는 풍어제를 지내는 그런 기점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영험한 곳에서 그래서 별신굿을 하게 됐나요? 예, 이제 일산의 별신굿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탄압을 받고 이러면서도 명맥이 남아 있었거든. 울산의 별신굿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다른 곳들은 이제 할배 골매기를 불러내거나 어느 한쪽 신을 불러내가지고 제를 지내고 이러는데 울산은 할배 한 명에 할매가 2명이 큰 할매, 작은 할매가 있거든. 그러니까 3분을 불러내가지고 24번의 구슬합니다. 액매기를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곳까지 다양하게 하면서 보통 1박 2일을 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가고 맥락이 좀 끊겼어요. 끊기면서 규모도 축소되고 그래서 동구에서 연간 몇천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살려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를 이어나갈 자원들이 좀 적어가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해서 10월 초하루에 아마 하루 하는데 그것도 경연제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울산 대표 해수욕장 하면 모두들 일산해수욕장을 꼽을 텐데요. 사실 이곳은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역사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길 따라 쭉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해파랑길 8코스의 이제 끝나는 지점. 본래 저기 가면 스탬프 찍는 데가 있어요. 이 일산해수욕장은 역사가 1000년이 넘었어요. 이게 신라 시대의 왕들이 해수욕을 즐겼다 하거든요. 그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일산해수욕장. 옛날엔 일산지라고 했어요. 이름에도 유명한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산 자체가 일산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양산이에요. 태양할 때 해. 일자를 가리키고 산은 우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가리는 우산. 이게 일산의 본래 모습, 본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날일자에다가 매산자를 쓰거든요. 바뀌어버렸어요. 일제강점기 때 아마 이게 한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지만 역시 그 흔적은 남아있죠. 일산. 옛날에 양산을 쓰고 왕들이 놀았던 그런 곳이구나 하는 걸 떠올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류 즐기기 좋았다 그런 거네요. 신라 남쪽 바다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관광 명소가 3군데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영덕에 지금 가면 영덕 블루로드라고 있어요. 영덕 블루로드의 한가운데 보면 관어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부산 쪽에 태종대가 있어요. 이 태종대와 함께 울산의 어풍대. 이 3곳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어풍대를 보유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일산해수욕장입니다. 신라시대 최고의 피서지였던 일산지는 단지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요. 이곳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기에 왕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신라시대 왕들이 이곳에 왔을 때 풍경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이곳은 그야말로 경성지라 했거든. 신라 땅에서 가장 뛰어난 경치를 가진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경치만 좋았던 게 아니고 지금도 바다에 지금 어부들 있죠. 네. 여기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대표적인 고기가 뭐냐면 용가자미. 용가자미요? 용가자미. 동구 일산하면 방어지라면 용가자미거든. 용가자미도 있고 저 지금 출렁다리 끝나는 무렵 저쪽에는 숭어가 엄청 많아가지고 숭어가 그물만 치면은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물산이 풍부했고 이 영남권에서 일산에 좋은 고기를 사러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어요. 먹거리 풍부하고 경치 좋고 그러니까 신라 왕들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들 사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임하면 이곳에 회 먹으러 오고 꽃놀이 하러 오고 바다놀이 하러 오고 늘 찾아왔던 명성지역. 또 여기는 그런 풍경뿐만 아니고 곳곳에 많은 전설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전설이 숨어 있나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앞에 저기 보이는 민섬. 미인이 들어누워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민섬. 아니면 또 미인들이 거기에 많이 놀았다는 민섬. 또 전에는 민둥산처럼 다 벗겨졌다 해서 민둥섬. 근데 이 전설은 뭐냐면 옛날에 옥황상제의 근위대장 호위무사를 사랑했던 선녀가 있었어. 옥황상제가 화가 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선녀를 무트로 보내가지고 바위로 만들었대요. 그런 전설이 남아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라 왕들이 여기에 궁녀들을 데리고 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인들이 참 많았다. 여기 보면은 화진이라는 이름도 있고 꽃화자. 꽃이 뭐냐면 사람이거든. 미인들도 많았고 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이 놀았다. 그래서 화진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신라의 왕들이 일산 바다를 들리면 꼭 찾는 곳이 있었는데요. 기암 괴석들이 절경을 이루는 곳, 어풍대입니다. 어풍대에서 바라보는 일산 앞바다의 풍경은 남다른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바다가 한눈에 싹 다 보이네요. 그렇죠. 경치 관망 포인트가 너무 좋죠. 여기가 바로 어풍대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풍대라는 말은 어는 거느린다는 뜻이거든. 무엇을 거느리느냐? 바람. 바람이요. 바람을 거느리는 곳이다. 동해안 일대를 쭉 보면은 관동팔경이라 해가지고 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울진까지 죽수루까지가 관동팔경을 쭉 읊은 시들이 많아요. 근데 이 관동팔경과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바로 이제 관우대로부터 해서 태종대까지 대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바로 경포대, 의상대, 알죠? 들어봤죠? 네. 그리고 관우대하고 해운대, 태종대는 고려시대의 목은 이색이라는 분이 관우대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 정자를 만들어가지고 풍류를 즐겼다 하거든요. 해운대는 신라의 천재 최치원 선생이 해운대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태종대는 태종 무열왕년과 관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치가 다 뛰어난데, 그 중에서 어풍대는 지금 남아있는 여러 명성들 가운데 가장 비운의 장소. 왜 비운의 장소예요?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졌죠.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일대가 전부 다 조선소가 들어서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어풍대가 완전히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건너편에 있는 대항함은 잘 알지만 어풍대는 몰라요. 어풍대에 올라와서 보면은 얼마나 풍광이 좋은지 알 수 있거든요. 좋은 곳은 나만 알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왕들의 휴식처였던 이곳 어풍대는 사실 수백 년간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풍대는 옛날부터 어풍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어풍대란 이름을 가졌나요? 워낙 경치가 좋다고 하니까 소문이 많이 났거든. 경상도 관찰사라든지 뭐 사또 뭐 이런 사람들 막 왔겠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1517년도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김안국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목원 선생의 관우대나 고훈 선생의 해운대, 태종대 못지않게 이곳은 너무너무 멋지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풍대라는 이름으로 남겼다 하는 게 이제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아침 무렵에는 해무가 확 끼어 있는데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정말로 바람과 구름을 거느리고 있는 곳,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 왕들이 여름이 되면 이곳을 찾아왔겠네요. 그렇죠. 신라 왕들이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를 여기에 보면 압니다. 신라 왕들은 여름철이 되면은 자신이 가마를 타고 경성을 돌아다녔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문단지 출영을 넘어가지고 기림사 쪽으로 오면은 기림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포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길을 따라서 그때는 마차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간포에 도착한 왕이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 어풍대, 여기가 이제 포구였거든요. 어풍대까지 와서 일산을 펼치고 무희들, 궁녀들을 풀어놓고 풍류를 즐겼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 왕의 길, 이 왕의 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신문왕이거든. 문무대왕이 신라를,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신라를 완성했거든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동해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위협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던 바로 이 신문왕이 왕의 길을 따라서 울산에 와가지고 풍류를 즐겼다. 그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옛날 어풍대에서 바라보던 일산의 바다 풍경은 어땠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왕들의 피서지였던 일산지,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울산을 두고 1962년에 공업센터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관광지, 해양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증거가 되고 그 바로 산 증거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일대는 그야말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요. 특히 조선시대에 많은 신문객들이 여기 와서는 바로 뭐라고 했느냐면 속세에 묻은 것을 한꺼번에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다 내려놓고 싶다 할 정도의 장소였거든요. 그 정도의 명성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초라하게 남아있거든요. 울산에 이런 숨어있는 관광지 개발하고 가꾸면은 엄청난 관광 인프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무궁무진합니다. 바로 그곳이 여기 일산지인데요. 일산지와 어풍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보존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 천년 전 왕들의 명승지였던 일산과 어풍대. 여러분들도 7월 휴가철 가족들과 함께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왕들의 피서지 일산 해수욕장으로 이번 주 행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